안녕하세요. 저희는 힙합으로 찬양하는 그룹 언다이트라고 합니다. 저는 루이비트이고요. 이 친구는 반부입니다. 저는 언다이트의 리더이자 대중음악 작곡가, 광고음악 프로듀서, 그리고 실용음악 입시 강사 및 대학 강사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직업 덕에 저는 거의 매일 10대, 20대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학생 중 한 남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학생이 18살이었을 때 음악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 그 학생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가 되고 싶다며 훗날 돈을 모아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이 어느 날 여자가 되고 싶다고 느꼈다. 혹은 나는 사실 여자인데 성별을 잘못하고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성별이 되고 싶다 라고 답할 줄 알았습니다. 많은 성소수자 옹호단체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요. 그러나 의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학생의 답변은 본인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차라리 여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나서 연애도 하고 있지만 본인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답이 여러분에게는 성소수 옹호단체에서 주장하는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로 들리십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그건 성전환 수술을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너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할 일이야.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 후에 너의 삶은 어떻게 될까? 성전환 수술은 쉬운 수술이 아니고 목숨을 걸어야 하고 수술 후에도 심각하고 많은 부작용들이 따라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야. 트랜스젠더로서의 삶은 내 생각처럼 쉽지 않단다. 나는 너를 아끼기 때문에 끝까지 말릴 것이고 너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학생은 저와 몇 번의 대화 뒤에 스스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도 그 학생을 혼내거나 억지로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성전환 수술과 동성 성행위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결정하려는 학생들을 꽤 자주 만납니다. 대학 생활을 하는 20대 제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에이즈 감염자 중 2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10대와 20대 감염인 중 75%가 동성 간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 들어봤다고 대답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국 에이즈 코호트 연구기관이 발표한 이 국가 보건적 중요 정보를 받아본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지금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보건교육 실태입니까? 미국과 유럽은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해 성매개 감염 질병의 위험성을 국가기관에서 올바로 조사하여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예방 캠페인까지 실시하지만 한국질병청 사이트에는 이러한 자료를 보기 쉽지 않습니다. 현재 선진국이라는 이 한국의 교육기관과 언론, 미디어 등은 트랜스전더는 괜찮은 것이라고만 하지 성전환 수술 후 매일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온갖 부작용에 시달려 일상생활에 어려울 수 있다는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언론기관은 보도하고 싶어도 언론 보도 준칙 제8항으로 인해 불가한 상황이고요. 10대 청소년이 호기심으로 동성 성행위를 하다 에이즈에 감염이 될 경우 매일 약을 먹어도 30대에는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을 못할 수 있고 40대의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받은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적어도 저 같은 30대 이상의 국민들은 동성애와 성전환 수술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았지만 지금 학생들은 그저 괜찮다, 이상한 것이 아니다, 위험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해도 되는 것이다 라는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위험성을 알려주는 곳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만난 학생들만이라도 편향되고 왜곡된 정보가 아닌 진실을 알고 본인의 삶을 살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목회자가 아니고 교회에서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일반 직장에서 이런 동성 간 성행위 위험성, 성전환 수술의 부작용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의원님이 발의하는 평등법이 제정되면 제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제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 사실임에도 그것이 동성애와 성소수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아닌 부정적인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면 그 누가 학생들을 위해 이런 사실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성소수자 옹호단체들과 성소수자 유튜버 등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쓰며 성소수자들이 어느 날 자신의 성을 깨달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만난 학생은 전혀 다른 이유로 성전환 수술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평등법을 발의하시겠다는 이상민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만난 그 학생과 같이 아직 미숙하고 혼란한 가치관으로 성소수자의 삶을 선택하려는 소중한 한국의 10대, 20대 학생들이 이상민 의원님께서 만드신 평등법 때문에 중립적, 객관적 정보를 듣지 못해 성소수자의 인생을 선택하여 평생을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이 법이 정말 모든 국민을 위한 법입니까?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기본 지식도 없는 한국을 만드는 법은 아닙니까? 졸속 진행하는 이 평등법 때문에 소중한 학생들의 인생을 망치는 제약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생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당 의원님께서는 이 엄중한 문제에 대해 큰 소리를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일 만나는 저희 학생들의 정체성 혼란의 전쟁통 같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며 끝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